이미지에 이어서 소리입니다. 에이슬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아일이라고 철자만 봐서 그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영어에는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이가 단어를 외울 때 단어의 발음을 안 들어보고 뜻만 외우는 경우가 아직 있을까요? 지금 AI 시대인데 발음 기호를 보고 외우는 친구는 설마 없겠죠? 제가 그런 학생을 본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본 적은 있어요. 제가 긴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전 반대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중요한 포인트, 이미지에 이어서 소리입니다. 발음을 듣지 않고 단어의 스펠링에 집중하면서 뜻만 외우는 것은 마치 음악을 들어보지 않고 그 음악의 악보만 보고 안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 알맞은 비유일 것 같아요. 이 악보를 보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면서 이것은 골든이다. 이 악보는 골든의 악보이다. 라고 외우는 것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음악을 악보로 보고 안다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는 것처럼 단어 외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은 왜 단어 공부할 때 반드시 그 단어를 소리와 발음으로 연결해서 학습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뇌는 음성의 리듬과 억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글자를 배우기 훨씬 전부터 수없이 듣는 과정을 통해 단어를 익히고 어느 순간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잖아요. 뇌는 반복적으로 들은 소리는 무의식 속에 저장한다고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절로 외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단지 많이 들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입에서 술술 나오죠. 반대로 소리를 듣지 않고 글자와 뜻만 외운 단어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생각나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질 않죠. 입과 귀가 소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단어는 눈으로만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 발음, 억양, 강세, 리듬을 귀로 익혀야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철자만 봐서는 그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 패턴과 그 경우의 단어 예시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면 정말 발음을 들으면서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영어 단어에는 철자에 묵음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리가 안 나는 글자들이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K와 N이 만났을 때 K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W와 R이 만났을 때 W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 M과 B가 함께 올 때 B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T가 발음이 안 되는 단어들, L이 발음이 안 되는 경우들, 또 한 글자씩 발음이 안 되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또 GH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소리가 안 나고 묵음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묵음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서 발음이 에이슬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아일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런 단어들일 경우 퍼닉스 규칙대로 발음을 한다면 사실 똑같이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발음을 할 때 위에는 tour라고 발음을 하고 밑에는 choir라고 발음을 해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강세를 앞쪽에다 뒀을 때는 명사가 되고요. 강세를 뒤쪽에다 뒀을 땐 동사가 되는, 다시 말해서 강세를 어디다가 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몇 가지 패턴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패턴들을 모르고 단어의 발음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단어를 외웠다고 하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외웠던 뜻과 연결이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기는 더 불가능할 거예요. 실제로 듣기평가에서 아이들이 뜻은 아는데 단어의 발음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틀리고 나서 단어를 확인하고 이거였구나 그래요. 철자만 봐서 그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영어에는 많기 때문에 꼭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와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그 발음까지도 같이 귀로 익히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단어를 소리로 익히면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영어 전반을 걸쳐서 발음의 규칙과 패턴이 저절로 체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규칙들을 따로 학습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단어들을 글자만으로 학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규칙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들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었어요. 규칙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모든 규칙들이 습득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죠. 지난 시간에는 기본 단어들을 이미지와 연결해서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프랑스어 시간에 배운 그 레몬이란 단어에 대한 에피소드 말씀드렸었잖아요. 허접하지만 이미지로 배운 단어가 완전히 체화되었었다고. 근데 그때 소리도 큰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선생님이 특히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정말 오래전 기억인데도 선생님께서 그 세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한글로도 영어로도 굉장히 익숙한 그 레몬이라는 단어를 순간 잊어버리고 그 낯섰던 그 세톤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그날 바로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 가능한 단어들은 이미지와 매칭시키며 시각을 자극하고 발음과 억양을 들으며 리듬으로 청각을 훈련시키면서 그 단어의 경험을 풍성하게 하면 효과는 폭발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을 주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직접 발음해 보는 거예요. 입을 사용해야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직접 발음해 봤을 때 단어 학습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단어 학습에 관련해서 앞으로 몇 편의 영상을 더 기획 중에 있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해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